소프트웨어가 우리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 분야의 다양한 영역에 소프트웨어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요즘 우리 시대의 혁신적인 변화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프트웨어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소프트웨어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 정의해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란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된 명령어들의 집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즉, 컴퓨터 시스템의 작동과 관련한 프로그램과 그 작동 방법, 절차, 관련된 지식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소프트웨어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움직이는 운영체제나 그 운영체제 위에서 실행되는 여러가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만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아파트 현관문에 장착해서 사용하는 도어락의 경우 비밀번호를 미리 입력해두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확인 절차를 거친 뒤에 출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도어락에서 비밀번호를 저장하고 확인, 조회하는 기능 역시 소프트웨어입니다. 엘리베이터에 승차하여 1층을 눌러서 1층으로 이동하고 문을 열고 닫는 기능 역시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기능들입니다. 버스 정류장의 전광판에 내가 타려는 버스가 몇 정거장 전에 있는지, 현재 인원이 붐비는 상태인지 여부를 알려주는 기능도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버스나 지하철에 승차하여 교통카드로 결제하고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사용 누적 금액은 얼마인지 등을 확인하는 기능 역시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요즘은 패스트푸드점에 가면 키오스크를 통해 셀프 오더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기능인 것입니다. 이용자가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여 장바구니에 담으면 자동으로 재고를 파악하고 매장을 나가는 순간 자동 결제되는 무인 점포인 아마존고가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로 인해 우리 주변에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과 로봇들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 대해 인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이거나 운영 중인 자율주행 자동차 업체들이 GPS를 비롯한 다양한 센서를 이용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적용하여 고해상도 3D 지도를 제작하고 다른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 및 속도를 파악하여 예상 경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택시나 버스, 트럭 등의 운수업에 관련된 직업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공지능 화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넥스트 렘브란트라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네덜란드의 델프트 공과대학, 렘브란트 미술관 등과 함께 2년간 150GB에 달하는 렘브란트 그림을 디지털 데이터화하여 이를 기반으로 학습하고 진화한 인공지능 시스템입니다. 렘브란트 특유의 화풍과 스타일을 학습하여 파악한 넥스트 렘브란트는 어떤 이미지도 렘브란트 스타일로 재창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작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컴퓨터인 벤자민의 이야기인데요. 벤자민이 쓴 시나리오로 만들어진 8분 분량의 단편영화 선스프링을 유튜브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1980년, 90년대 SF 영화 대본 수십 개를 벤자민에게 입력했고 이 대본을 공부한 벤자민은 딥러닝 기술로 선스프링 시나리오를 쓰게 된 것입니다. 테오라는 이름의 로봇 피아노 연주자도 등장해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로봇의 연주에 감성이 실리려면 아직 먼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지금의 발전 속도로 봐서는 사실 그리 먼 이야기라고 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예술 계통에만 인공지능이 진출한 것이 아닙니다. 중국의 칭화대와 아이플라이테크가 공동 개발한 인공지능 로봇 샤오이는 중국의 의사 면허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의학 전문 서적, 의학 기록, 기사 등을 통해 의료 지식을 습득했고 인간의 눈으로 파악할 수 없는 질병을 로봇이 발견하고 원격 진료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에 변호사, 회계사와 같은 전문 직종뿐만 아니라 목사와 같은 성직자의 일자리도 위협받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뱅크 손정희 회장은 2018년 7월의 강연에서 인공지능이 50년 안에 인간의 모든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2019년 7월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인공지능이라고 강조하면서 인공지능은 인류 역사상 최대 수준의 혁명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정희 회장은 IT 분야에서 상당히 선견지명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관련 책들을 한두 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인간은 필요 없다 라든가 인공지능이 인간을 죽이는 날과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책들이 나와 지나친 두려움과 긴장감을 초래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결국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이 소프트웨어를 자신의 전문 영역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여러 교육기관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입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은 크게 소프트웨어 활용 교육과 소프트웨어 개발 교육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소프트웨어를 잘 활용하는 능력과 더불어 소프트웨어를 기본적인 도구로 사용하여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교육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결국 소프트웨어 교육이란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갖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창의적으로 진행하도록 돕는 교육인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를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가 세상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현실화하여 자신의 사고력을 입증하고 소프트웨어 코딩으로 가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소프트웨어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익숙하고 소프트웨어를 자신의 영역에 내재화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소프트웨어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클릭해 주시고 계속 영상을 받아보실 분은 구독 부탁드립니다.